자, 이번 시간 등기의 분류 관련해서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주제를 보시게 될 테고, 시험에는 아마 한 7년 정도 동안 한 4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데, 이런 문제 거의 없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물권 전반을 다 알아야지 문맥이 이해가 되고, 사실 채권까지 알아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서 일단은 자 가볼까요?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1. 소유권 갑구를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서 자 암흑에 홍길동이가 몇 년도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2 해서 이게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했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 이전 등기라고 해서 자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되고 을의 성명은 무엇이고 주민등록번호 어떻고 주소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주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팔긴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되면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갑에게 팔기로 약정하는 등기, 이걸 바꿀 환자 살매째서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매 특약은 어떻게 등기를 하는 거냐면 2-1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 이런 걸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 소유권을 이전하긴 하는데 다만 환매 특약을 넣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를 하게 되면 을은 이 환매 기간 내에는 갑한테 만약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하면 팔아줘야 돼. 다시 팔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3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한들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고 그 기간 내라고 한다면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누구한테? 병한테도 팔라고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등기부를 통해서 갑이 되찾아간다라는 것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환매 특약이라고 불러요. 계약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 특약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약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등기는 뭐라고요? 순위번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주등기.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2-1, 3-1 또는 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사람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 2-1의 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기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등기로 하는 것과 부기등기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뭐가 된다? 주등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다 주등기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가 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죠. 갑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등기 명의인 갑을 만나서 갑하고 을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우리 가등기 다음 시간에 아마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을 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등기 넘겨받아야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갑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우리 세법할 때 그런 공부하잖아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런 걸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갑이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아직 못 챙긴 거야. 한 2달 남았어. 2달 남았으니까 갑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소유권 넘겨줄 텐데 2달 후에 하면 내가 세금을 이만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때 등기를 넘겨줄게. 을은 갑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죠. 만약에 갑이 중간에 집값이 급등하니까 병한테 팔아버리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야. 물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거의 입증이 불가능해. 그래서 을이 어떻게든 간에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싶어서 소위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 근데 이렇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자, 3. 갑이 배신을 때리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니까 뭐가 된다? 주 등기로 표시를 한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해서 4. 본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왜? 이게 나중에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공부할 건데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번 자리에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을이 먼저 사버리는 거야. 을이 먼저 사버린 꼴이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갑이 병한테 판 꼴이야.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 갑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데 팔 수가 없는데 팔아버린 꼴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하냐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중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따로 공부할 것이 이 소유권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도움받을 권리가 있어가지고요. 뭘 할 수 있냐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아까 가등기가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해 누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처분 제한 등기가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이 바로 처분 제한 등기.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주제.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다? 바로 본등기로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채권자 을이요.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을 위해서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1-1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2라고 이렇게 독립된 순위 번호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 번에 100% 다 소화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가압류도 처분금지 가처분도 공부를 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압류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 이것을 결국은 경매를 붙이겠다는 등기가 가압류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니까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지상권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소유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소유권의 일부 사용수익권 등을 지배하기 위한 것. 전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저당권도 만약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주등기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갑소유의 부동산이다라고 해서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X부동산이 갑소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다. 그럼 이제 을구에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 X토지라고 했을 때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어떻게 1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자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를 만나야 되니까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또 이 토지에다가 2라고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소유자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이것도 소유권을 목적, 소유자와 만나는 등기니까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얘기 길게 뽑아냈는데 소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그럼 이제 묶어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뭘로 한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뭐 지상권의 이전 등기 있겠죠. 전세권의 이전 등기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저당권의 이전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의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특이한 게 우리가 이거 있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등기 이런 거 뭘로 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X부동산에 1번 지상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등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근데 이 지상권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1-1 해서 저당권이라고 표시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바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2, 3, 4 이렇게 넘어갔던 데 비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뭘 한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또는 자 지상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에 대한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있다. 다른 놈한테 지상권 못 팔아먹게 하려고 가등기를 한다면 그건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부기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자 소유권과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자 결국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유자 그 자체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있었죠? 예, 말소 등기. 자,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요거 지워버리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X부동산의 을구를 보게 되니까 을구를 보니까 1. 저당권 자 등기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다 갚은 거야, 소유자가. 그럼 저당권에 말소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말소 등기니까 이때 이 저당권의 말소 이렇게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이렇게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게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주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말소 등기는 모두 어떻다? 주등기. 그 다음에 좀 잡다한 얘기인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나와 있죠. 해서 이 저당권 지금 말소 등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당권 말소 등기를 했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말소를 한 거야. 돈 안 갚고 갚았다고 개뻥을 쳐가지고 서류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말소를 했을 때 이거 다시 전부를 되살리는 등기를 가리켜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등기. 그럼 이제 다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저당권 말소 등기를 했는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너네 저당권자 말고 토지 소유자가 개 장난친 거야.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전부 자 말소했던 것을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걸 우리가 주등기. 번호 순서 보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주등기. 자, 그리고 나서,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를 보니까 1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필수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범위도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1억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2라고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뭐가 설정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소유자에게 1억을 빌려줬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이런 경우가 있겠다. 저당권자한테요, 자, 이 X토지 소유자가 1,000만 원 더 빌렸어. 그래서 얼마? 1억 1,000만 원을 등기부에 올리고자 합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죠? 얘가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올라간다 한들 이 사람하고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죠? 다시 요거부터 가십시다. 전세권 1억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1억이라고 설정되는데 전세금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1억 2천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1억 2천에 자 1억일 때 자 이 사안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전세권자가 1억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시장 한다고 치고 또는 배당 요구를 한다고 치고 전세권자가 버틸 수도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으니까 버틸 수도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한다면 전세권자가 1억 배당 받죠? 1순위니까. 2순위 저당권자가 1억을 배당 받죠? 근데 이게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딱 2억의 배당이 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근데 전세권자가 바로 지금 이제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2천으로 올리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원래 2억 배당 될 거고 얘 1억 먹고 나 1억 먹으면 다 되는 사안인데 전세금이 1억 2천으로 증액이 돼 버리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받는다?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걸요 1억에서 1억 2천으로 올리려면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죠? 아니 사안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피해를 받는 사람이 괜찮아,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야 라고 아예 전제를 깔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 뭐 승낙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돼 있죠. 이건 뭐로 한다? 주등기.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승낙 안 한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전세금 1억에서 1억 2천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요. 그죠? 의세 합치가 있었으니까 전세금 1억에서 1억 2천 올린다. 근데 저당권자가 승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3번 전세권, 전세금 얼마? 2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죠?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어서 2천만 원 밑에다 할 때는 3번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등기. 정리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외우셨어요. 나중에 문제 푸는 테크닉은 따로 설명드릴 거야.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변경 등기 맞나요? 근데 1억에서 1억 2천 올리는 게? 1억에서 1억 2천을 올리는 게 변경 등기가 맞나요? 맞잖아요. 원래는 1억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2천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한다? 변경 등기라는 거 한다. 앞에서 전부 무효일 때 다 쓸어버리는 것을 말소 등기. 그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바꾸는 등기를 변경등기. 그러니까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2천원 올리는 것은 일단은 변경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권리 변경등기. 그 다음에 이때 이해관계는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다 위치해야 정상이겠죠. 안 그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3번 이게 바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바로 비교해 볼 것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권리의 변경등기라고 돼 있죠?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고 돼 있었죠? 그죠? 아니 지금 부기등기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권리 변경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 등기된 상태를 보아하니 1순위가 전세권 1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저당권자,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이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부동산의 1순위 전세권 1억. 자, 그 다음에 저당권 1억이라고 설정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해관계인 승낙을 안 한다,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2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3번 전세권 얼마 2천 추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개념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주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해서 X부동산에 1번 전세권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자, 피담보채권 1억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시 이걸 좀 띄워놔야겠구나. 자, 그렇게, 자, 다시 2번에 저당권 1억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충분하니까 뭐 2천만 원 승낙 써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부기등기 1-1 전세권 얼마 2천이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뭐로 한다? 주등기.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게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묶어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그래서 어떤 토지가 기존에 만약에 자, 표제부라고 한 데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었잖아요. 등기부로 보면 첫 페이지가 표제부라고. 몇 번지고 면적이 얼마고 지목이 얼마이고 지목이 뭐고 이런 식의 내용을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가 되고,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몇 층이고 연면적이 얼마고 뭐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제부 바꿔줘야 되죠? 표제부의 지목도 표시가 된다고요. 토지의 주된 종류, 공간정보법 28개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지목이 임야했다가 예를 들어 대로 바뀌었다. 그럼 표제부의 지목이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제부 X부동산에 자, 표제부를 보게 되면은 X부동산에 자, 표제부를 보니까 X토지의 표제부를 보니까 자, 요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요걸 다시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X토지의 표제부를 보니까 이게 지목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표제부에 쭉 나와 있고 지목 이게 쭉 고시가 되거든요. 1 해가지고 이 토지는 광명시 무슨 동에 위치하고 면적이 얼마이고 지목이 임야다.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 1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시 표제부의 등기도 일단 이게 1 해서 자, 주소는 생략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지목
뭐 대 이렇게 돼 있었다 하십시다. 근데 이 지목 대가 다른 거 공장 용지로 지목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2번 면적은 200이고 지목은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1-1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뭐로? 2.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등기. 또 Y 건물의 표제부를 보게 되면은 표제부를 보면 1 해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뭐 3층이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다고. 근데 이게 증축이 돼서 층수가 4층이 되고 면적이 250이 됐다라고 한다면 2라고 해서 뭐라고요? 자, 뭐 4층에 250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표제부의 변경 등기. 이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돼. 소, 말, 천,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뭐로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부기 등기를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시험 지문에 주등기니 부기 등기니 이런 게 툭툭툭 막 던져져요. 근데 이건 기초 중에 기초가 되고 하여튼 어려운데 항상 소, 말, 천,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그래서 의미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말소 등기, 주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주등기. 이해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승 X라는 게 승낙이 없다 이런 얘기야. 바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를 갈 때는 한 번에 이해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인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한 번 보시고 끝낼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 번이고 할 얘기예요. 그때 이 똑같은 말씀을 강의를 드리더라도 이해가 쏙쏙 되고 즐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대신 그 전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주등기는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독립적 순위번호를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등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기등기를 한두 개 체크를 해볼게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지상권의 이전 등기 이런 거 뭘 한다고요? 바로 부기 등기. 지상권 이전하면 누굴 만나야 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를 만나야 되니까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전세권자를 만나야 되죠. 새롭게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 등 또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부기 등기.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특이했던 거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만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도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등기 부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이게 이슈야. 소유자를 만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고 소유자 외에 다른 제한 물권자를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말소 회복 등기 나와 있죠? 아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했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이해 관계는 승낙을 얻은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럼 바로 1-1 전세금 2천 추가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고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 나와 있죠? 이거 뭐야? 개명을 했다거나 이름 바꿔줘야 되죠?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 바꿀 때는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인데 비해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각종 약정, 특약, 환매 특약 나와 있죠? 공유물 불분할 약정에 관한 등기,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최대 5년까지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할 수 있다. 그 등기가 돼 있을 때만 지분권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의 등기. 이게 이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이런 데서 권리 소멸. 자, 너 이번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부동산 줬던 거 다시 찾아올 거야. 뭐 너한테 소유권 인정했던 거 뺏어올 거야. 이게 소위 권리 소멸의 약정인데 그렇게 할 거 아니고 약정이라고 하는 거 특약, 약 들어가 있죠? 이건 부기등. 근데 이걸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저 기억할 게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문제 가지고요.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때려 죽여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법이라고 하는 단행에서 이게 뒤죽박죽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를 묻는지 감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이 문제는 유형 자체가 너무 단순해. 항상 주등기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거든요. 다음 중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주등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그저 뭘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외우면 돼. 해서 저는 이제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외웠으니까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해서 세 문제구나. 자, 1번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뭘 골라라? 주 등기,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이거 아니죠?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거죠. 전세권의 설정 등기. 전세권 위에다 또 하나의 전세권이니까 이것도 소유자를 만나는 사안이 아니죠. 세 번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답 3번이죠? 그죠? 이거 간순한 거야. 이 파트가 뭐냐면은 이 과정을 이해하고 하는 게 더럽게 어려울 뿐이고, 근데 이해고 자식을 떠나서 그냥 일단은 무조건 뭐야, 그게 무조건 뭐야, 무조건은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뭐가 된다? 주 등기. 아까 3층을 4층으로 늘리 바꾸는 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적 수익번호를 사용을 한다. 답 3번.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가 누굴 만나야 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다. 처분 제한의 등기인데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기 등기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자, 이거 가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저당권자가 병과, 자, 저당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병명의로 저당권을 옮겨주고자 한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을에서 병으로의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병 입장에서는 누굴 만나? 갑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자인 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부기 등기. 갑소유의 Y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걸 전세권 설정 등기라 부른다고요. 병이 누굴 만나야 돼? 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소유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자를 만나야 되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부기 등기. 되셨죠?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가셨다고.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3자의 선악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씹으려는 거야? 주등기를 고르시오. 이런 얘기죠? 문제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끔 보면은 웃긴 사람도 있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된대. 그럼 외우면 되잖아요. 아, 시험에서는 항상 주등기만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지 말고 그냥 갈 것도 사실 지문 보면 다 나온 거예요. 자,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1번 환매 특약의 등기 약정 들어가 있죠? 소말전 승X 아니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라고.
두 번째, 지상권의 이전 등기. 요거 이제 세트로 가십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 다 부기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권리의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고요? 부기등기에. 아,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막 생각하죠.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부기등기지. 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라고요? 다 부기등기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아까 그래놓고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그러니까 왜 씨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딱 그런 눈빛으로. 내가 알면 이거 왔겠어?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한 분 한 분한테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스릴 넘치게 학원을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진짜 스릴 넘치고 공부가 진짜 잘 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렸어요. 학생 몇 명 없는데 그 학생은 절대 안 나옵니다. 너씨 배우러 갔는데 물어보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안 해. 나 학원 안 돼. 더러워서.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하고 올 수도 없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전 등기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다 어떻다?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아니니까 어떻다? 부기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 이전. 앞에 필요 없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죠?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로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지금 답이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의 변경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승낙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승 X죠? 이거 다 떠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부기등기였었죠? 그죠? 그 설명드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자, 우리가 설명드릴 때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죠?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시험은 다 증액이야. 시험에서는 다 증액이라고. 아까 전세권의 증액, 전세금의 증액, 또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저당권에서 채권액의 증액,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의 증액 하면 밑에 있는 놈이 피해를 보잖아. 밑에 있는 놈이 승낙을 안 해. 그럼 어떻다? 밑에다가 주등기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 시험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테크닉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증액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다 어떻다? 주등기. 설명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눈빛 얼마 안 가요. 근데 그게 자 가시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얼마까지 근저당권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1억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하나 만들어야 돼. 자, 이 사람이 밑에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십시다. 근저당권 1억에서 1억 2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죠?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승낙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3번, 1, 2, 그 다음에 3. 근저당권 얼마? 2천만.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게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바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증액이야. 나중에 수 틀리면 그냥 증액은 뭐로 간다? 증액은 뭐로 간다? 주등기. 증액은 뭐로 간다? 주등기. 나는 이렇게 찌그란 말씀은 차마 못 드려요. 다만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다 증액은 다 뭐가 된다? 주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액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감액까지 오버하지 마시라고. 감액은 아마 부기등기가 되겠죠. 1억 하다가 8천으로 줄이면은 줄여야 되고 등기부 줄여야 될 테고 밑에 사람한테 이해관계는 승낙 받을 필요도 없죠. 손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증액은 뭐가 된다? 주등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주요한 내용이 뭐가 된다? 증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문제 구성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래서 답은 5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하나 볼까요? 자,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무조건 다 주등기를 고르시 이렇게 된다고. 이유는 몰라, 그냥. 16년 동안 한 번도 말만 더럽게 복잡하게 하지, 결국은 주등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내고 있다고. 자, 가겠습니다. 약. 나와 있죠? 소멸전 승X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에 포함 안 되죠?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만나야 되니까 소유권 외자를 만나야 돼. 부기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되고 주등기가 되겠지만 항상 뭐 전세권 냈다가 이거 전세권 한번 내면 그 다음 문제에서 뭘 내냐면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 아마 나올걸요.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 등기 그것의 이전 이렇게 번갈아 가면 내는 거예요. 그러다 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4번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그 유명한 처분 제한 등기야. 경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 부동산은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때 소유자가 이걸 딴 놈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팔면은 그 사람은 소유권을 납중에 잃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된다. 하여튼 이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소유권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다 치고 요건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의 승낙이 있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 승X가 어떻다? 주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 문제는 그 30회 때 문제인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값소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1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하고 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결국은 소유권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주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지문 중에서는요, 약간 의미가 약간 불분명하게 처리를 해놨다. 다만 나머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다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 해서 이게 물권법 전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민법에서 물권법이 좀 세팅이 좀 더 돼 가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등기법이 좀 재밌어요. 이게 이제 민법도 그렇고 등기법도 그렇고 내용을 모를 때는 미쳐버리는 거고요. 민법이 조금만 세팅되면 이게 이제 아무리 말장난하는 게 보이더라도 아까 증액 이런 것들 센스 있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